아, 회 기사님 오늘 네. 어차피 나오신 김에 좀 궁금한 거 고객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렇게 돼요. 아마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많이 고민하신 분들이 한국에 이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맞아요. 면제 받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른 경우 생길 것 같고 맞아요. 또 하나가 이제 주식 같은 것도 대주주가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는 거기에 양도소득세 없잖아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 좀 바뀐다고 하지만 네. 미국 것도 케이스하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은 또 이제 뭐 그게 많잖아요. 배우자 간 이제 정의할 때 뭐 공제되는 금액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잘못 보내가 송금했다가 맞으시는 분들 꽤 폭탄이지,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이제 소득 관련 부분 해갖고 영주권 이제 취득 전으로 갖다 했을 때 위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맞아요.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전에는 사실 준비해야 되는 게 제가 고객들 케이스를 맡아봤을 때 크게 보면 부동산 양도랑 그다음에 주식 부분이 주식. 좀 컸어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비과세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맥스 12억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이제 양도했다. 근데 내가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양도했다라 그러면 한국에서 12억 비과세 처리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 법도 따져봐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12억 비과세가 아니라 물론 미국도 이제 거주 부동산 내가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공제라 그래서 부부 공제로는 이제 맥스 50만 불까지는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12억을 공제 받았는데 이 12억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양도세를 안 냈어요. 근데 이걸 미국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물론 50만 불 공제까지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국의 세법상 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양도 차익을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 지금 그 가능하시면 물론 이제 부동산이 내가 뭐 오늘 내놓는다고 내일 팔리는 거가 아니지만 만약에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준비한다고 하시면 이러한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으시다라 그러면 요거는 그러니까 영주권 취득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하여튼 가기 전에 그 부분은 좀 맞아요. 굉장히 고민 좀 해야 되겠네, 그죠? 네. 대부분 다 그거는 잘 아시더라고요.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민 영주권 취득하고 2년 안에 그 출국하고 나서 2년 안에 팔면 괜찮다. 맞아요. 이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갖고 맞아요. 오늘 좋은 팁 주셨네. 네. 두 번째는 주식이에요. 상장 주식. 그렇죠. 지금 한국에는 상장 주식이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증권 거래세 조금 뭐 내긴 하지만 지금 세법상으로는 비과세 처리가 돼요. 물론 2025년 1월 1일자로는 이제 5천만 원 이상 상장 또, 주식이 이제 예. 과세가 되지만 그 전에는 이제 이게 비과세이다 보니까 대주주가 한국에서 아니면, 예,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세금을 안 냈는데 이걸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아까워하시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세법이 개정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바라고 있었고 국세청에서도 올라갈 때 내부적 안건들은 좋았는데 그게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세법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한번 해보고 이 국민들이 또 이제 어떤 정서상 반응을 봐서 시대상 따라가고 개최할 때마다 그때 자꾸 만들다 보니까 맞아요.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율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느 순간 국세청에 계시는 분들도 양도세 계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정도로 이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실 미국 같은 거 굉장히 간단한 뭐 보통 단일 세율 내지는 이제 두 가지 돈밖에 없는데 저희는 맞아요. 단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중과세 배제 있고 2주택 뭐 그렇죠. 조정 지역 뭐 이런 다르게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문제인 네.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대주주 개념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네네. 이 대주주가 원래 이제 올해는 고액주주로 바뀌어가 100억으로 단일화 시키려고 했던 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하니까 영주권 취득하실 때 고민하신 분들이 또 많으신 사업하시는 분들이 국외 전출세 국외 때문에 전출세. 미국의 네네. 국적 포기세하고 상관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 맞아요. 우리 앤드님이 저기 대주주세요. 아,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세요. 조그마한 회사를 갖고 있더라도 아주 개인 상담하시는구나. 그치 궁금해서 맞아요. 오늘 보니까 청구서 보내드려야 하나로 될것 백 같아요. 기사님한테 본인에 대한 질문을 지금 마구마구 쏟아내세요. 그런 팁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 지금 앤드님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맞아요. 궁금해하시는데 국외전 출세가 이제 시행된 지 몇 년 되진 않았지만 2018년 1월 달에. 사실은 국외전 출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목적은 거잖아요. 이제 영주권 취득하고 이제 국외로 내가 이주를 네.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여기 두고 간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받겠다, 네. 징수를 하겠다. 네. 나중에 팔았을 그렇죠. 때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니 해외에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가버리고 나면 과세권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나가기 전에 잡겠다 소리밖에 맞아요,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세법상 논리도 안 그리고 맞잖아요. 나갔다가 만약에 너가 뭐 돌아온다 5년 안에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왜 그래서 하나를 뭐- 회계사님한테 따져요? 국세청이 제가 안 따져요? 양도 제가 안 그랬어요. 아, 나 미치겠어. 곤란합니다. 뭐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이따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뭐 한국과 미국의 이제 시기상의 이제 부동산 양도 시기도 그렇고 네. 뭐 주식의 양도 시기도 그렇고 따라갖고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 같은 거 퇴직연금 있잖아요.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세도 될 수 있다 얘기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버먼트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이게 받을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거주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한국에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서 연금 수령을 한다. 그거는 미국의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시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으로 이주를 하셔서 받는다 그러면 그건 또 과세가 되시고요. 현재 거주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보험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한국에 지금 예전에 10년, 15년 해갖고 장기 넣고 나면 보험이 이제 이자 소득세 같은 거 전혀 없거든요. 이제 근데 미국은 또 그거 했을 때 경우에 생길 수도 있다. 맞아요. 비과세 그렇죠. 상품들 뭐 방카슈랑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네, 많이 맞아요. 물어보시는 네.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비과세 처리가 당연히 되는데 네. 세법상 그게 미국에서- 또 안 되다 보니까 영주권 따시기 전에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또 세무사님하고 회계사님이 풀어주면은 아마 우리 고객분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